네, 안녕하세요. 한국사 문동균입니다. 자, 이번에 출제순위 36번째 시간이고요. 약간은 까다로운 고려의 토지제도 얘기입니다. 고려의 토지제도 같은 경우는 지금 출발이 역분전부터 시작해서 쭉 있는데 이거를요, 그냥 보지 마시고 어느 시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표에다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표에다가. 자, 그러면 고려시대를 일단 시기 구분하면 총 몇 개냐. 자, 고려는 시기 구분하면 지배 세력에 따라 총 5개씩이죠. 제일 먼저 호족이 조금 변질돼서 문벌귀족, 그 다음 이어서 무신, 권문세족, 마지막에 신진사대부. 자, 그 가운데 세 번째 시기 뒤에 40년의 기간이 몽골이랑 싸웠다. 대몽항쟁기, 그리고 원간섭기 이렇게 들어가죠. 됐죠? 자, 그럼 여기 맞춰서 우리가 토지제도를 하나씩 보면요. 일단 제일 처음에 출발할 때는 태조 때 우리가 역할에 따라 분배해줬다라고 하는 역분전이라는 게 있어요. 역분전. 이 역분전의 키워드는 우리 교재 보시면은 323, 네. 논공행상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건국하고 공로를 논해서 상을 행한다. 이게 바로 충성도와 인품 같은 주관적인 것들이고요. 아직 관품은 고려를 못해요. 정비가 안 됐기 때문에. 자, 고려의 공복제도, 관품의 정리가 언제죠? 그렇죠. 이게 바로 광종 때입니다. 그래서 광종 때 정비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1단계 시정전식과에서는 고려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전식과는 성종 직전의 경종 때 1단계 시정전식과, 그 다음에 2단계는 성종 직후에 한 번 고쳤다 개정전식과.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문종 때 완성체, 자, 그게 바로 경정전식과인데요. 이 세 개를 합쳐서 전식과라고 하고, 요게 고려 토지제도의 근간이에요. 자, 그러면 이름을 왜 전식과라고 하느냐. 이 전식과는 전지와 시지를 준다. 전지는 논밭, 시지는 산이죠. 땔감을 취차하라고. 그리고 철저하게 소유권이 아니라 수조권 개념이에요. 네, 여기까지가 우리가 전식과에서 체크해야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변화를 보면 만들어진 제도가 완성돼서 잘 유지가 되다가 후반부에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어요. 왜냐면 문벌귀족 사회는 끄트머리 가면은 모순이 폭발하거든요. 이 모순 1이 이자겸의 그 다음에 모순 2가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무신들은 더하죠. 이때 붕괴가 되고요. 자, 그리고 개경환도 무렵쯤에 잠깐 지급했던 토지가 현직 관료한테는 녹봉을 줘야 되는데 녹봉 줄 게 없어서 녹봉도 과전으로 대체한다. 그게 바로 녹과전이란 토지예요. 그래서 거기 녹과전의 내용 보시면요. 그렇게 나오죠. 현직이 안에서. 그리고 현직한테 쌀을 줘야 되는데 창고가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대체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경기에 한해서 누구한테? 이제 현직 대상에 하나요. 자, 그리고 원간섭기 들어가면 또 붕괴가 되고 마지막에 조선 건국할 때 나타나는 게 그게 바로 이제 과전법이라는 거죠. 요거는 연도를 꼭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조선 건국이 1392년인데 딱 1년 전에 마지막 개혁이에요. 이건 이제 조선의 제도로 이어지죠. 그리고 문제 보시면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전식과와 과전법을 비교하라. 그러면은 순간 당황하는 게, 아니 전식과가 3개인데 도대체 뭐랑 비교하는 거냐. 그러면 고민하지 마시고요. 요게 완성체고 앞에 있는 2개가 예비 단계예요. 그래서 이것과 이거를 비교하는 게 시험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제가 판서한 내용이 고려시대의 토지제도의 변화 과정을 쭉 쓴 거고요. 대표 문제를 보면서 기타 나머지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대표 유형은 4번 문제인데, 4번 문제. 고려시대 경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첫 번째 기억본 볼게요. 자, 권세가들은 대규모 개간에 참여했다. 그 다음에 사패를 받아 토지를 확대하기도 했다. 사패 동그라미 치고요. 네, 요게 지금 지문 출제가 됐는데, 지문 출제. 네, 지방직 7급이죠. 이거 말고도 사료로 한 차례 출제된 적이 있어요. 자, 우리가 농장하면 어디가 떠오르세요? 농장. 넓은 토지. 농장하면 바로 무신직권기, 그 다음에 권문세족, 보통은 여기가 떠오를 거예요. 근데 여기도 농장이라 불러요. 여기도. 대토지. 근데 두 농장의 차이는요. 권문세족의 농장은 훨씬 더 크죠. 그래서 고려사에서 등장하는 표현이 얼마나 넓은지 산천을 경계로 한다라는 게 하나의 중요한 힌트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거보다 조금 더 들어간 키워드가 되는 건데 그게 바로 사패라는 개념이에요. 토지를 늘릴 때 백성한테 뺏겠죠. 고리대를 통해서. 근데 그거 말고도 국가를 등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국가 거를 얻는데 가짜로 상을 받는 거죠. 그러면서 면세지를 받아요. 그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가짜 상이니까 모수사패라고 표현해요. 모수사패. 지금 나와 있는 이 문장은 모수라는 말을 생략하고 낸 거죠. 맞습니다. 이거. 자, 그래서 기억본 내용은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문 볼게요. 농민들은 민전을 경작한다. 10분의 1을 세금으로 낸다. 역과 공부를 부담한다. 맞습니다. 이 민전은요. 개인 소유 토지다라고 해서 보통은 사유지라고 표현하고요. 내 땅이기 때문에 매매 상속 증여가 되고 농사지면 10분의 1을 세금으로 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토지만이 아니라 인정에 대한 지배가 허용됐고 시급이 왕실 공신에게 수여됐다. 요거는 이제 주의하셔야 되고요. 요거 제가 강조드렸던 내용인데 노급의 경우에는 고대에 한정되지만 시급의 경우에는 고대에 한정되지 않아요. 이거는 잘한 사람한테 특별하게 주는 보너스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시급을 우리가 고려시대 때 보는 표현은 진주지방을 시급으로 받은 무신직공기 최충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조선시대 들어가면 실록에도 시급 지급 내용이 나와요. 수양대군이 시급을 받아요. 네, 그래서 디귿번도 맞습니다. 그 다음 리을번을 보시면 왕실의 경비 충당하기 위해서 외역전가. 네, 외역전은 외자 동그라미 지방 향리한테 주는 거라 틀렸고요. 내장전은 내자 동그라미 왕실 맞죠? 그 다음에 관청은 공공기관에서 공회전에서 요것도 맞습니다. 근데 요 부분이 틀렸기 때문에 리을번만 틀린 내용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토지제도 전체 내용, 그 다음에 일반론 얘기 드렸고요. 주의해야 될 거 얘기 드렸죠. 두 가지입니다. 이 문장에선 모수사패 권문세족의 농장할 때 나오는 표현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시급은 고대에 한정되지 않고 고려도 나오고 나중에 조선도 나올 수 있다. 이거는 시기가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해당되는 4번 지방직 7급 요 문제의 정답은요. 리을만 틀리고 나머지는 맞습니다. 네, 나머지는 맞고요. 앞으로 공부하실 때 뭐까지 대비하셔야 되냐면 시정, 개정, 경정, 조직과를 묶어서 문제 출제하는 일반 문제도 있어요. 지금 지문들처럼. 하지만 이거 세 개를 가나다로 나눠서 출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지금까지 나왔던 공시 문제 수준을 넘어서는 지문이 출제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공부하실 때 표를 한번 꼭 보고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토지제도 고려 내용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